흑인의 이제 미국 이주 역사는 네. 모두가 평등하게 노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어. 이 정도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걸 보니 너도 노비 출신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큐리오서티, 이번에 새롭게 2026년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될 팟캐스트죠. 작년부터 기획했던 팟캐스트, 그동안 한다 말만 많았지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큐리오서티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네. 우리가 이제 30대가 넘은 사람으로서 나름 아직 세상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조금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네. 우리가 30이 넘어서 드는 궁금증들 아니면 좀 의문점 아니면 고민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좋아요. 근데 하지만 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면 설령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질문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다뤄볼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되게 천박하게 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히 그리고 중립이죠. 그렇죠. 철저한 중립. 중립과 동시에 격식을 차리고 정말 학술적일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의 궁금증.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나? 약간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가 한 번쯤 이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실제로 마주하게 돼요. 그런 네, 것들을 네. 이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네. 앞으로 토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3일인데. 아니 근데 일단 자기 소개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이고, 제가 또 큰 걸 깜빡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김우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어차피 저희 실명 쓰실 거죠? 네네. 네, 저희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도 한 없고 적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도 네, 없고 빨간 줄 없어요. 앞으로도 저지를 일이 없고, 저희는 당당하게 얼굴과 이름을 네. 다 오픈하고 네, 방송을 네, 진행할 네. 거기 때문에. 나이 밝혀주시죠 그럼. 나이 중요하죠. 네. 근데 요즘 나이가 참 애매해요. 이게 한국 나이가 따로 있고 만 나이가 따로 윤석열 있고. 나이로 하시죠. 윤- 연도로 밝히시는 게 제일 그게 클리어할 가장 것 클리어하겠네요. 같아요. 네. 저는 이제 93년생 김우성입니다. 저는 89년생 민유선입니다. 네. 아무튼 89. 저도 이제 사실 한국 나이로 따지면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상태고, 둘 다 30대 중반이죠 지금 현재. 전 후반이죠 이제. 아하. 38이면 후반이에요. 아하. 2년밖에 안 남았어. 살짝 묻어가면서 실드를 쳐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아니 않네요. 전 나이로 실드 뭐 이런 거 아하. 상관없어요. 저는 워낙에 어려 보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맞아.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 결혼식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는 걸까? 결혼이 아니고 그치. 결혼식. 웨딩. 웨딩. 세레모니. 맞아.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작년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결혼식 비용 너무 비싸다. 정확하게 그게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원빈, 이나영, 이효리, 이상순부터 맞아. 우리나라의 붐이 일었죠. 그쵸. 좀 화려한 웨딩. 보다 소소하게 정도. 마이너하게 그치. 하지만 그게 마이너해 보이지만 마이너하지 않다. 사실 그 전까지는 결혼식 하면 그냥 되게 성대하게 크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겼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뭐 사실 지금도 뭐 저만 해도 그 주변에 누군가를 봐도 결혼식이 여유만 된다면 사실 크게 하고 싶은 거 모두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하나둘씩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네. 떠나가는 친구들을 보고 웨딩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만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사실 힘들죠. 요즘 세상에는 좀 힘들어요. 예전엔 쉬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좀 힘들고. 힘들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힘든 건가요?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너무 많은 정보들과 인포메이션, 정보가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정보들이 너무 쉐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남자도 여자도 너무 눈이 높아진 거죠. SNS가 네, 확실히 비교, 많은 영향을 네, 미쳤죠. 비교가 됨으로써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는 결혼식을 했잖아요. 옛날에도.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대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네.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네.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제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가깝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좀 올라가도 다 그 당시에 결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왕이든 양반이든 뭐 되게 높은 사람들도 당연히 결혼식을 했겠지만 네. 그 나중 그냥 평민들도 다 결혼을 했고 네. 뭐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노비로 사셨던 분들도 뭐 작게나마라도 다 결혼을 하고 또 배우자를 맞이하고 네. 그런 식으로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요즘에는 왜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든가? 그때는 그렇게 다 했는데.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결혼 시기 주제예요? 아니면 결혼이 주제예요? 결혼을 하기 힘든 건 이제 결혼식 결혼식이 때문이다? 또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전 그거랑은 결혼식이랑 결혼이랑은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혼과 결혼식은 크게 상관이 연관관계가 없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혼을 결심한 사이라면 벌써 그들은 어떻게 결혼할지 다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결혼까지도 못 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 결혼식과 결혼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결혼식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네.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복잡한 절차들 네. 결혼 준비하는데 또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과 돈이 여러 가지 많이 들잖아요. 뭐 양가 부모님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걸 떠올리기만 해도 이제 되게 큰 일처럼 느껴지긴 물론 큰 일이 맞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을 정도로 결혼식이 너무 커져버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압박을 많이 받고 압박도 있다. 많이 받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네.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식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가정을 꾸린다는 행위 자체가 장벽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일단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많은 걸 또 알게 된 게 너무 많은 문제다.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치 또 옆집에서 이렇게 크게 결혼식을 했다는데 우리 집은 안 하면 또 좀 뭔가 찝찝한 느낌 그런 거 받을 수가 있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은 다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나 혼자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네. 아까 이야기하던 걸로 조금 돌아가서 옛날에는 과연 결혼이나 결혼식을 안 했느냐라고 했겠죠. 생각하면 당연히 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분명히 결혼식을 다 했을 거고 그리고 한 조선시대 정도만 가도 물론 뭐 양반집 막 되게 잘 나가는 가문에서는 결혼식 한번 한다 하면 되게 마을 잔치가 될 정도로 성대하게 했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평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결혼식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뭐 마을에서 그냥 조촐하게 네. 마을 주민 몇 명 모여서 그렇게 작게 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사람 많이 없어도 신랑 신부 있고 누가 한 명 주례 같은 거 봐주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을 했을 텐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도 비용이고 큰일이 돼가지고 사회 문제로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커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비혼이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것도 이제 그날은 내가 공주다. 내가 주인공 막 이런 거. 보통 사람은 그런 큰 무대에 서볼 기회가 없잖아요. 버진 로드를 맞아. 걷는 그런 무대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지금의 결혼식 규모를 놓고 보면 옛날에 양반집에서나 하던 되게 잘 나가는 집에서 하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변 지인 친척 친구들 모아놓고 식사 다 준비해놓고 그렇죠. 결혼식 한두 시간씩 진행하고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결혼의 짤막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한 100년 전 이전만 해도 이제 조선시대에서 그쵸? 분명히 네.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 광복 이후에 우리의 그 계급제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좀 배웠지만 계급이 사라지면서 이제 모두가 성씨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전에는
가문이 없으면 뭐 똥개야, 그냥 개똥이 아니면은 돌쇠 막 이런 거였어. 돌쇠야. 특히 이제 평민이 아닌 노비이신 분들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이 없다, 그 가문이 없다라는 거는 되게 그쵸.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맞아요. 굉장한 큰 의미를 만들었고 맞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양반과 평민, 그렇죠, 노비의 그렇죠. 계급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 성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족보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했는데 족보. 일제강점기 이후에 모든 게 리셋이 돼버렸어. 초기화. 그렇죠. 물론 그때도 암암리에 저 집안은 뭔가 좀 잘 나가는 집안, 저 맞아요. 사람은 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 했던 그렇죠. 게 있겠지만 모든 게 리셋이 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성씨를 가져가려고 이제 혈안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화가 됐지만 뭐 1월 1일 돼서 2026년이 됐다고 해서 땡 하면은 우리가 과거 일을 다 잊는 게 아니잖아.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계급의 초기화가 발생했어. 그렇죠. 너도 나도 성씨를 가지고 싶고 족보를 가지고 싶고 근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역사를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것이 곧 계급이고 그렇죠. 그것이 곧 사회적 지위였고 그것이 우리가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하는 네. 것들을 나타내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네.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다 성씨를 가지게 되고 족보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접어들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씨를 가졌어. 족보를 가졌어. 네. 그럼 양반들은 뭘 했지? 제사를 지내고 결혼식을 되게 성대하게 여는 게 또 평민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문화였고 차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급의 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성대하게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네? 추석이 되면은 되게 항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네. 막 절을 하고 네. 설날이 되면 막 어른들 와서 막 다 어린애들 인사하고 막 성묘 다니고 이걸 해. 네. 이걸 안 했다가는 나는 그치? 나는 노비인 게 양반이 튀어나오잖아. 아니게 되는 거야. 그걸 하면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옆집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되게 잘 갖춰놓고 그 옛날 결혼식 막 되게 색동 저고리 다 입고 막 화려하게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옆집에서 그걸 했어. 근데 우리 집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너도 나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 업체나 그런 시장들이 조금씩 발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게 돌아오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옆집에서 제사를 지냈대. 근데 우리 집 안 한대. 그럼 이제 옆집에서 우리 집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옆집이 근본도 없는. 조상한테 제사를 안 드려? 근본이 없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어디서 굴러먹다 왔길래 부모를 안 모시지? 혹시 노비였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네. 그리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안 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혹시 노비 출신?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근본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암묵적인 의심을 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그 사들이고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휘어잡고 있는 그 계급 그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옆집이 제사하면 나도 제사를 해야 돼. 그쵸, 옆집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으면 나도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노비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양반이라고 하면 가문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걸 했단 말이야.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챙기고 결혼식을 가고. 되게 성대하게 하고 이게 일단 기본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노비인 걸 증명하는 꼴과 다른 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되게 집집마다 이웃들한테 잘하고 막 예의범절 되게 중시하고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 부모님 집안 욕먹이는 꼴이다라는 걸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비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양반, 정말 족보 있는 가문이 물론 존재를 하겠죠.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런 집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걸 교육을 되게 엄하게 시키고 그런 걸 지키고 뭐 결혼식 하고 제사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겠지. 근데 그
그뿐만 아니라 근현대가 돼서 이제 모두가 리셋이 됐을 때, 계급의 리셋이 됐을 때 성씨를 얻은 사람들도 당연히 티를 내고 싶지 않겠죠. 티를 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성씨를 얻은 거고, 그쵸? 뭐 사서라도 그거를 족보를 얻으려고 사서라도. 했던 거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걸 들켰다고 하긴 좀 뭐하고, 뭐 티를 내거나 남들한테 그런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면 어쨌든 남들 하는 걸 똑같이는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양반들이 하는 걸, 정확히는 남들이 아니고 양반들이 하는 걸. 그런 게 옛날부터 이제 농경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농경 사회였잖아요. 이웃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사회였고, 네. 특히 논에서 쌀 농사를 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그 노동력이나 단체에 그 소속되어 있다는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DNA, 약간 네. 그런 문화가 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좀 눈밖에 나기 쉬운, 그리고 다들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그런 결혼식과 제사에 관련된 문화들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사나 다 결혼식 없어졌죠.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죠. 저희도 제사를 안 맞아요. 지내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가 좀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 네.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걸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계급 사회에서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는 게 굉장히 집안의 명예와 네. 뭐 위신과 여러 가지를 다 대표할 수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한 30대, 요즘에 MZ라고 부르는 세대들. 네, 저는 네. 거의 M 초반이죠. 들어가는 거에도 감사할 정도. 아하. 그래도 어쨌든 MZ잖아요, 우리는 아직. 근데 그런 세대에서는 너무 귀찮다, 허례허식이다. 허례허식이죠. 근데 사실 허례허식인 건 진짜 맞는데 마음가짐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전 항상 할아버지의 그 헤리테지 마인드 이런 걸 되게 킵하려고 맨날 마음을 굉장히 다지거든요. 그쵸. 사실 이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또 조상에 대한 그런 예의를 또 갖추는 네. 의미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되게 물질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제사는 진짜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도 제사를 아직도 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엄청 챙기고 하진 않아요. 않으시죠. 그러니까 막 되게 화려하게 아니면 되게 네, 크게 네. 막 시제를 그쵸, 지낸다거나 그쵸, 그쵸. 그런 걸 이제는 되게 점점 줄어들곤 있는데, 저도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이 되게 네. 크게 남아 있어요. 네네. 단순히 이제 제사를 하고 안 하고의 안 이제 하고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 아닌 같아. 것 같아. 행위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는 네, 이제 그거는 세대가 좀 약간 지나가고 있는 듯한 아닌 느낌.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조상들, 우도른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 그런 그렇죠, 제사와 그렇죠. 인사, 안부 그런 거에 더 치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낸 이유가 너무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사를 지내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날 배불리 먹는 거야. 약간의 그 잔치의 개념으로. 네네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기 너무 힘들잖아. 음식도 너무 없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제사 지내면은 다 같이 가족들 얼굴도 보고 밥도 배불리 먹고 하는 날이 됐었던 거죠. 그런 행사들이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 있었죠. 가족들이 다 커뮤니티 공동체를 그쵸, 이루고 그쵸. 그걸 계속 네. 잘 유지되게끔 네. 하는 행사들이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뭐 폰도 있고 너무 즐길 게 많아. 옆집에 살고 막. 사실 이웃한테도, 내 옆집에 있는 이웃한테도 관심이 없어. 가족끼리 이제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아. 네. 아니 그리고 가족이 그냥 30km 반경 안에 살아. 아 맞아, 그치. 이제 다 도시에 밀집해서 살면서. 그래서 옛날처럼 꼭 가족의 도움, 가족의 힘이 없어도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뭔가 바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라면 안 되는 세대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절대. 그러니까 스스로 좀 개척해야 되는 것도 되게 그치. 중요해졌고. 그냥 같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인 무슨 요구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친가족이어도 이제 그런 절대 추세들이 있어. 예, 절대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이모, 뭐 고모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삼촌. 결혼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네.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이제 저도 이제 30을 넘어가니까 주변에 좀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네. 예전에는 한 20살 시절에는 남자들은 진짜 안 갔거든요. 네. 이제 여자 대학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30을 넘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주변 남자애들도 다 가기 시작하는 거야.
돔황차. 그걸 보면서 돔황차. 이제 또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추기도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추기를 정말 많이 네. 하죠. 그 에피소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 가방 사건이요? 네. 아, 제가 36살에 맨 처음에 결혼하는 친구한테 샤넬백, 그 당시 400만 원 하는 샤넬백을 파리에서 사가지고 온 거를 추기를 했어요.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36인가요? 26인가요? 아, 죄송해요. 26. 26살. 아, 예. 제가 36이라고 했나요? 네. 아, 이젠 머리가 이렇게 헷가닥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언제야 그게 도대체? 2016년? 거의 진짜 그러네요. 12년 전이네요, 이게 딱. 14년? 12년 전. 2016년. 2016년? 예. 2014년 아니에요, 그러면? 그 14년인가? 이제 26년이니까. 네네네. 어쨌든 추기를 그 그랜드 쇼핑 샤넬 400만 원 파리 깜봉 가서 산 거를 줬어요. 네.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뭐 그 친구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이제 좀 생활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 친구랑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실 파리에 가서 직접 네. 그 값비싼 가방을 선물을 해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실 친구 아닌가요? 사실 그건 선물 용도로 산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첫 샤넬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 뜻 깊었고 네. 그걸 이고 지고 사실은 제가 유럽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캐리어는 하나인데 그리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 들겠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는 아끼는 가방이니까. 진짜 저한테 엄청난 뜻이 있는 가방이었는데 그걸 준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 여행을 하는 동안에 네. 내내 이제 지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지도 못했어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개봉 상태라고 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포장된 상태 그대로. 네네. 사실은 그 명품이라는 게 네. 오늘 되게 괜찮은 상품을 매장에서 봤어. 네. 그런다고 해서 나 여행 끝날 때쯤 와서 이거 사야지라고 하면은 거기 남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이제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사야 돼.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 네. 바로 이제 달려가서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어. 아마 그때 없어서 매장 3개를 돌았어요. 파리에 뭐 샤넬 매장이 꽤 많은데 돌고 돌아서 3번째 매장에서 샀어요. 그때 그랜드 쇼핑 하면은 완전 인기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제 구매를 했잖아. 3군데를 돌아서까지.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안 사면 네, 나 여행 끝날 때 그렇죠. 오면 없을 없잖아요. 가능성이 네. 좀 커요. 맞아요. 사실 커요. 뭐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진짜 탑셀러였으니까. 그럼 여행 초기부터 미리 어쨌든 사놔야 내가 쓰든 네. 친구 주든 할 수 근데 있으니까. 나라를 막 3개를 돌아야 돼. 앞으로도 그 남은 네, 여정이. 여정이. 그럼 그 여정 내내 그 가방을 가방을 짊어지고 다닌 다니다가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래도 네.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네. 생각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 가방을 이제 선물로 준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축이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의 반응이 나 이거 받아도 돼? 뭐 근데 하여튼가 뭐 미적지근하긴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비싼 가방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감동받아서 말이 없는 건가 했는데 이럴 거면 돈으로 줘.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나요? 이럴 거면 이거 말고 돈으로 주면 안 돼. 쓸까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었나요? 아니 그걸 원했었던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가방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기에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축의금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400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분께서 결혼 이후에 내가 유부녀기도 하고 네네. 이제 너희들과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 없어 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인간적으로 가장 제가 많이 무너진 시기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해서 26살에. 네. 근데 사실 26살에 특히나 그 명품 가방을 산다는 행위 자체도 말도 안 되죠. 상당히 말도 안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야. 네,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죠. 사비로 사셨다고 저는 네, 그때 제 들었던 것 돈으로요? 같거든요. 사실 제가 그 가방을 받는 친구였으면 물론 저도 그 26살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좀 그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백을 준다 하면 나는 안 받았을 것 같아. 난 오히려 축이 필요 없다고 그럴 것 같아. 그치 사실 그 가방이 그 정도일 정도면 나는 축이가 필요 없어 사실. 그 친구가 사실 얼마나 갖고 싶겠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방을 갖고 있는 건데 또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 가방을 이제 축의로 줄 수가 있는 거잖아. 네네. 그치 안 받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고 그럼 되게 훈훈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해서 그 가방 어쨌든 축의를 했지만 관계가 멀어졌다. 네.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네, 상처 많이 했었죠.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하나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 몇 달 전에 뭐였죠?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저의 솔루션을 뭐였죠? 말씀을 드리자면 네. 두 가지 옵션이 있어. 두 가지 옵션. 뭐였죠? 첫 번째는 뭐였더라? 두들 팬다? 아, 첫 번째 옵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주 편지를 쓴다.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잊어버려라.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나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그냥 잊어버려. 누나 잊어버리세요. 첫 번째 옵션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친구는 나를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나 보구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라고. 왜냐면 거기서 더 고민을 해봤자 스트레스밖에 안 받잖아. 맞아요. 그런 솔루션 하나랑 이제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너의 성대한 결혼식에 성대한 축의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 이 정도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걸 보니 너도 노비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렇게 많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김혜김 씨, 네. 그 시중공파 78대 손인 김우성인데 할아버지한테 이제 귀에 피가 나도록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김혜김 씨 시중공파 78대 넌 손 노비가 김우성이다. 아니다. 넌 노비가 아니다. 노비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도 뼈저리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살았어. 근데 우리 가까운 주변에 그렇게 다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냥 잊어버려라는 건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털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일로 힘들어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이 에피소드 사실 이전에 들었었고 에피소드를 들은 당시에도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냥 털어버려라. 맞아, 잊어버려. 과거에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조언을 하고 싶었죠. 전 바로 전화 박아가지고 가방 보내라고 해가지고 가방 받았죠. 그때 제가 좀 많이 당황 아닌 당황을 했죠. 나의 조언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이 사람 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지. 전화를 갈겨버렸죠. 내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그 가방 받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대단했던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다이렉트로 하셨잖아요. 네. 하고 나서 실제로 받아온 걸 보고 좀 놀랬어요. 왜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줄 몰랐거든. 왜요? 너무 오래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12년간에 공백이 있는 동안에 탈라고 했으면 진작 받아냈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자기도 생각이 들었거든. 얼마나 12년 동안 찔렸겠어.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약간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찔렸겠냐고요. 그 가방을 보면서 맨날 자기가 찔리는 느낌이 났을 거 아니야. 가방을 볼 때마다. 네.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난 바로 보내. 난 일단 받지도 않겠지만 난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아. 그럼 12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 까먹고 있었다.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그랜드 쇼핑이라는 게 다시 이제 붐이 일면서 내 가방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제 브랜드 떠오른 거죠. 이렇게 보니까 내 그랜드 쇼핑 갓디엠엣 이러면서 바로 전화 박아버렸죠. 근데 또 받았는데 들라고 그러니까 존나 재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그 가방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아무튼 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네요. 네, go f yourself 하면서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재밌게 놀았죠, 일본에서. 그거 말고 또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더 있을까요? 저는 그 후부터는 절대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로 결혼식을 참석을 안 한. 3번 갔고요. 아 지금까지 총 합쳐도 3번밖에 안 갔다. 네. 그래도 지인들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한다 하면. 아니요. 결혼할 때 저 안 불러요. 혹시 뭐 주변에서 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올 거 아니까. 뭐 주변에서 그 일화를 다 알아요? 아니 그냥 뭐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이 새끼 안 올 새끼? 사람은 누울 자리를 딱 보고 눕는다고. 보고 눕잖아. 청첩장도 뭐 올 사람한테나 주지. 보고 돌리지. 아 이제 주변에서 검열이 돼 버렸다. 그렇죠. 이 민유선이라는 사람이 내가 갈 거 주변인들한테 검열이 된 상태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아예 주변에 연락이 안 오나요? 그런 걸? 결혼이요? 예전부터? 네. 결혼은 지인이 없는 편이 아니시잖아요. 지인이 아무래도.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가까이 두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멀리 있으면 더 저한테 안 보내는 편이고. 멀리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뭐 해외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좀 멀면? 지인 아 카테고리로 넘어갔을 때. 아 조금 이제 뭐 한 달이 건너야 되고 그러면은 아니 이제 그 지인의 좀 먼- 바운더리가 네, 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네. 더 먼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저를 알아서 초대를 안 하고 먼 사람들은 멀어서 안 하고. 본인은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봤나요? 많이 봤죠. 오. 아직까지는 많이 봤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건 근데 결혼을 그렇게 안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쵸. 실제로. 사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결혼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의 어느 정도 커뮤니티, 물론 커뮤니티가 모든 사람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인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집도 구해야 되고 난 결혼식도 해야 그런 되고. 것들이 난 너무 이상해. 왜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고 막 얼마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런 게 너무 그쵸. 이상한 것 같아요. 좋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룸에서? 맞아.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식에 차근차근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애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그리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애를 낳는 행위조차도 애한테 되게 잘못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불가해요. 나는 그건 진짜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되고 애를 낳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줘야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결혼할 수 있다, 애를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애를 기르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는 건 이미 글러먹었다는 소리 같은데? 그쵸. 사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든 이 사람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헤쳐나갈 수 마음이 있다는 있으면 마음이 있고 둘이 몸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없다 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게 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옳다 저도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그렇게 없어요. 생각하는 네, 주의예요. 네. 근데도 이제 앞서 말했듯이 SNS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는 그러니까 게 되게 심해지면서 보여지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스타를 미친 듯이 하지만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지 허례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올리고 웃긴 부분만 올리는 거지 왜 그런 걸 그렇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말했듯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그리고 뭐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왜 사회적인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네가 뭐 돼? 노비인 걸 숨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노비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네가 뭐가 되냐고. 내가 노비인 걸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이제 노비 사회도 없어. 그쵸. 됐는데 네가 뭐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만들었던 저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SNS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인간이 사유한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본질을 생각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SNS나 뭐 유튜브 여러 플랫폼에서 네. 주는 대로 알고리즘이 나한테 입맛에 맞게끔 골라주는 대로 나의 생각과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나한테 주입을 해주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게 맛있나 보네. 사람들이 다 여기 가니까 이게 맛집이고 여기가 되게 대단한 곳인가 보다.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답인가 보다라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것들이 우리를 되게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 가고 사회를 되게 더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좀 우리가 이런 일상의 궁금함들,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걸까?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걸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 우리 그 본질에 대한 걸 조금 더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남들이 다 결혼식 하니까 우리 무슨 결혼식 크게 해야 돼. 남들이 다 의리의리한 아파트에서 시작하니까 그럴싸한 아파트에서 신축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는 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배움의 차이일까요? 배우지 못하고 메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생각이 없고 항상 남의 눈치 보고 휘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그 배움이라는 게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지식의 습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생각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주변에 보면 꼭 지식과 정보들 네. 그리고 뭐 권위 네. 그런 게 많고 높고를 떠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 네. 되게 좀 편향돼 있다. 네. 아니면 아까 말한 스스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 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막 되게 선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막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뭐 서울대를 나왔어도 와 저 사람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말하는 네. 것도 되게 이상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실제로 많이 하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를 나왔지? 저 대학을 나왔지? 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심심치 않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에 엄청나게 크레딧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말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 고등학교 때 그 엄청난 인내심, 아하, 그 엉덩이 싸움. 그쵸. 그래서 일단 크레딧을 먼저 주고요. 대학교 생활이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싸로 다닐 수 있는 게 대학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무조건 어쨌든 뭐 팀 프로젝트도 있고 뭐도 있고 제가 나온 거는 마케팅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에 엄청난 크레딧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사실 가방끈이 길지 않고 하지만 되게 강도 높은 전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메타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대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로. 이제 나라는 사람을 누구한테 말하거나 예.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 적어도 방패.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의 증명서. 네, 맞아요. 증명서 중 하나죠. 왜냐하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죠.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어디 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했을 때 옛날부터 네.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 많이 학벌에 쓰죠. 되게 신경을 네. 많이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네. 그거 하나만으로 나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가 학창 시절부터 되게 인내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죠. 여기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네. 라고 그걸 모든 걸 응축시켜 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졸업장 학위일 수도 당이죠.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 특정 대학 아니면 뭐 대학교라는 것 자체를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대단하고 막 훌륭하고 그런 건 엄청난 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물론. 약간의 이제 보증서 같은 역할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도 만약에 제가 당신을 만약에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이라고 하면 네.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 당신 지금까지 뭘 했어요라고 하루 이틀씩 시간 내서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고졸이야. 물론 저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근데 않지만 고졸이야.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꼭 고졸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자, 사람들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게요. 네. 저는 문신이 되게 많아요. 네. 사람들이 저를 거른단 말이에요. 그쵸. 실제로 약간 이거는 아까 말한 계급 사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문신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교육도 받았고 뭐 이렇게 나름 매너도 있고 놀 땐 좀 다르지만 그런데도 문신이 있어서 일을 못 한다니까요. 실제 미국에서도 그랬나요? 아, 예, 미국은 더 심합니다. 아, 그 안에서도 소사이어티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올리는 게 자유와 프리한 분위기, 네네네. 그리고 개개인의 전혀 개성을 안 그렇고요. 존중해주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아니요, 하잖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고요. 미국은 정말로 아직도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문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는 물이 물이 달라진다. 달라져요. 그럼 혹시 이제 문신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후회나 그런 게 있나요? 미국 살 때는 그 당시에? 오히려 미국 살 때는 좀 후회를 했었어요. 아, 이제 그걸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니까 예. 그쵸. 미국이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자유로운 나라는 절대 네,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학벌 따지고 뭐 집안 뭐 네, 뭐 혈연 지연 따지는 이유도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어쩔 수가 없나 봐. 그 뭔가 좀 검증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더 자기가 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지위가 올라가거나 할수록 그런 걸 더 조심스럽게 따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가장 쉽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면 너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약간 신뢰가 되는 이제 질문처럼 이제 그러니까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야. 당연한 거였죠. 특히 또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거에 부모님이 뭐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뭐 해요? 막 자연스럽게 아버지 직업이 얘기했는데 뭐니? 어머니 직업이 뭐니? 그게 따지는 게 그냥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인사 같은 거야. 어머니 뭐 하셔? 아버지도 뭐 하시니?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은 뜻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의 종자가 계급은 무엇이니? 너의 네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저희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로 뭐 당연히 계급 사회를 중립이죠. 저희는 지지하지 뭐,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의도도 들어 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아까 이제 좀 유머러스하게 그냥 뭐 노비 뭐 계급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러면 뭐 미국에서는 왜 그런 한국만큼 그런 게 없나? 미국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지? 외국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도 조금 생겼어요. 미국도 결혼식에 목을 맵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나요? 화려한 결혼식에 목을 메고요. 일단 이제 중산층 이상에서는 빅 웨딩이 거의 드림 웨딩이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비싼 나라에 가서 결혼하기. 프라이빗하게 손님들을 다 그 나라에 초대를 해. 그러니까 호텔 하나를 빌려요. 그럼 이제 그 호텔 전체가 나의 결혼식장인 나의 거야? 결혼식장 게스트들이고 나도 거기서 자고 그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결혼을 해외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재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아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중산층 정도. 그게 중산층이라고? 네. 그 정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아시나요? 뭐 대충 1억이면 1억이면 그렇게 돼요? 네. 호텔을 대관하고 그렇게 된다고? 네네네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호텔이 이제 뭐 우리나라 5성급 그냥 호텔 막 그런 게 신라 아니고 호텔 막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하는데 이거는 막 미국에서는 1억이면 다 가능한 정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5성급 호텔에서 네. 결혼식을 하려면 일단 억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랑 뭐 다른 거죠. 물가는 미국이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물가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 달러가 좀 강세라서 그렇긴 한데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 저는 이제 미국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 않았어서 네네. 뭐 정말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달러가 강세라서 지금 엄청 비싸다 이런 것 뿐이지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것도. 모든 여자들의 드림 크게 파티 열고 막 많은 사람들 오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중산층이라 하면 보통 이제 백인 위주의 네, 백인 위주. 그거죠? 네, 백인 위주로. 사실 이제 미국은 또 인종이 다양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끼리끼리 놉니다. 그 안에서도 또 절대 끼리끼리. 왜냐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아까 이제 한국의 계급 사회, 한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반도의 그런 계급 사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계급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은 인종. 인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인종으로. 내가 잠깐 이제 생각이 났던 게 흑인의 이제 미국 이주 역사는 네. 모두가 평등하게 노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흑인은 흑인들끼리만 놀고 동양인들은 동양인끼리만 놀고 백인.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모두가 평등하게 노예로 있다. 평등하다고 하기엔 좀 이게 잘못된 워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노예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절차들이 있었지만 모두 노예로 출발해서 이제 평등한 시민이 됐잖아요. 네. 그런 그들 안에서도 흑인 분들의 소사이어티에서도 한국만큼의 이런 느낌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흑인 분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흑인 분들이 제일 잘 나간다 하면 뭐 오바마 씨 뭐 진짜 엘리트 계열 그 정도? 물론 이제 각자의 그런 그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다 그렇죠. 조금씩 다양한 달라지는 그 차이가 있었겠지만 근데 오바마 씨도 혼혈이잖아요. 그렇죠. 네, 혼혈이라서 완전 블랙은 이제 사실은 찾아보기 좀 어려워졌다. 그 정도로 많이 블랙이요? 순혈 흑인이요? 순혈 흑인들은 진짜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진짜 흑인들은 래퍼들이죠 다. 이제 정말 찐들은 래퍼로 성공해서 이제 부자들이죠.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그쵸. 스포츠에선 또 그분들이 진짜 그분들이 아주 최고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흑인분들은. 근데 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에서 각자만의 뭐 성공을 한 사람도 생기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생기면서 또 그들 안에서도 약간의 알게 모르게 좀 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차이를 이제 그들의 소사이어티에서도 신경 쓰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조금 그게 가보면 체감이 있나요? 네.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중산층 백인 그런 가정과는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해 보신 게 있다면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무래도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엄청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블랙 소사이어티에서 뭐 백인 분들 그쪽 하이엔드 소사이어티는 뭐 익히 들어서 저도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일단 백인 친구는 제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미용 자격증을 딸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만났는데 ADHD가 있고 너무 산만하고 괴상하고 머리도 항상 산발이야. 집중을 못해. 그냥 저는 그때 21살이었는데도 그 친구도 21살이었거든요. 진짜 심각한 ADHD였어요. 너무 심각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21살인데도 엄청난 부모님의 케어를 받고 있더라고요.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지? 조종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당시에 조종이라고 느꼈어요. 거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뭐 위치 추적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지게 됐는데 친구가 이제 한번 집을 초대를 한 거야. 근데 거기가 브렌트우드라는 씨발 성이 있는 거예요. 집이 성 수준의 집이 대저택이었어? 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차 타고? 그때 제 차가 되게 쉬리 같은 차였거든요. 직접 운전해서 가셨어요? 미국은 뭐 차 없으면은 갈 수 없어요. 친구랑 태우고? 친구 태우고. 했는데 웬 성인 거야. 그래서 이거 네 집임? 이랬더니 내 집임.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영화 제작자래.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래. 근데 집이 진짜 구라 안 치고 하여튼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너네 집 방 몇 개? 이랬더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방이라고 셀 그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네. 너네 집이 몇 채야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커 이렇게 물어봐도 몰라 이랬을 거예요. 본인도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을까? 제대로 그러니까 방에 다 가본 적이 없대. 실제로?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방의 개념이 아니고 엄마 건물, 아빠 건물, 내 건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막?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나는 이제 단편만 보고 걔네 아버지한테 say hi 하고 아버지는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칠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요즘 같이 학원 다니는 애야 이랬더니 아버지가 오케이 you guys go to club 클럽 가서 샌드위치 먹으래. 그 집이 커뮤니티에 있는 집이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가면 사교 클럽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에 평소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이다 보니 아예 그런 손님들 전용으로 그런 라운지나 뭐 푸드코트 같은 게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아니.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한 5분만 가면 테니스도 거기서 치고 뭐 수영장도 거기 있고 근데 물론 집 안에도 수영장이 거기 있고 그 센터는 이제 집 바깥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그 으리으리한 대문을 지나서 나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지금 우리 쿠커가 없다 3시 정도였거든요 오후? 네. 3시 정도 지금 우리 쿠커가 없는데 커뮤니티 센터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좀 샌드위치라도 먹고 와 이래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죠. 맛있었나요? 맛있었어요. 맛있겠지.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좀 큰 사고를 내서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때도 참 좋은 차 볼보 막 신형 SUV를 몰고 있었는데 네. 차를 잘못 들이받아서 밴을 전복시켰어요. 상대방의 밴을? 상대방의 밴을. 근데 뭐 볼보라 자긴 너무 뭐 안전하고. 상대방은 다쳤어요? 아니면? 다쳤겠죠. 저는 그걸 실제로 봤거든요. 네. 근데 잘 걸어 나오시긴 했는데. 옆에 타고 계셨? 아니, 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걔가 먼저 가고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이동하는데 얘 차가 가장 가까워서 얘가 먼저 타고 가다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 진짜 무슨 할리우드 보고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진짜 What the fuck? Seriously, what the fuck is going on? 진짜로 차가 아예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렇게 뒤집어져서 한 5초 날았던 것 같아요. 5초 날아 탁 떨어졌어. 뒤집어진 채로? 네. 그리고 더 대박인 게 그러고 나서 야 괜찮아? 이러고 나서 다음 날에 학원을 또 왔어. 난 못 올 줄 알았거든. 네. 사실 다친 게 아니더라도 좀 충격도 있을 그렇죠, 거야. 물론 충격이 내가 사고를 냈다는 충격도 있을 거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빠 마히바흐를 타고 왔더라고 벤츠. 학원에. 이제 너 운전하지 마. 내가 태워다 줄게. 그러니까 이거 그게 아니고 이제 집에 차가 남아 도니까. 직접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기사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기어코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왔네요. 왔어요. 심지어 더 비싼 차로? 네, 더 안전한 차로. 사고 내도 돼. 하지만 다치지 마. 약간 이런 건가? 역시 그런 세계도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시간 버밍인 거야. 그러니까 폭탄인 거야. 폭탄. 그러니까 무조건 언더 컨트롤. 언더 컨트롤을 당해야 돼. 미쳤으니까. 근데 그 정도면 부모님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허용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당연하죠. 뭐 미용 그렇지. 그게 미용이 아까 뭐 영화 분장 그쪽인가요? 네, 영화 분장.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이제 그쪽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뭐 가업을 있지는 않더라도 아버지가 좋아하신 그러니까 업으로 삼고 있는 일 쪽으로 또 자녀가 간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자폐기도 좀 있었어서 제가 졸업한 뒤로는 만나자 했는데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도 몇 번 들어갔던 것 같고 그 후로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후에 소식은 이제 많이 없어요. 예, 안타깝지만.
자 그럼 다시 아까 이야기하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너무 이제 익스트림한 거기에 얘기하네. 소사이어티에서 예. 사실 그런 집을 가봤으면 네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블랙 소사이어티라고 하면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네네. 모르겠는데 블랙 소사이어티. 그들의 안에서의 그 리그가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거기서? 블랙 소사이어티는 제가 잘 사는 블랙 집은 가본 적이 없어요. 아까 방금 말한 데가 잘 사는 데 아니었어요? 아 그럼 백인. 흑인 친구 아니었어? 아 백인 친구. 아니 우리 지금 블랙 소사이어티에서 얘기하고 블랙. 있잖아. 블랙. 미안해요. 백인. 아 그분 백인이었어요. 백인. 내 머릿속에선 이미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제 조카가 2세인데 네. 2세가 아니라 3세인데 아버지가 뭐 굉장한 뭐 또 할리우드 그거 하는 흑인 아저씨래. 누구 조카요? 제 조카죠. 아, 하천 오빠의 조카. 국제 결혼하셨나요? 응? 아니죠. 조카의 아버지, 조카 친구의 아버지? 제 조카는 3세대예요. 이모가 1세대, 아하, 사촌 오빠 2세대, 아하. 3세대. 그러니까 얘는 완전 양키야. 그냥 겉만 에이시안이지 완전 미국 사람. 이제 흑인 친구들이 진짜 많대. 네.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비싸. 학군이 좋다 보니까 흑인들도 이제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흑인 뭐 영화 제작한 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쪽에 좀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네 집 놀러 가면 10살인데 100만 원 하는 신발이 한 100켤레 있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셀럽들이 벽면에 네, 그렇게 그 채워놓은 신발을 서랍장으로 자자자자 네, 해놓는 것처럼 10살 앤데 그렇게 돼 있대. 어디 가나 진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또 존재하네요. 네, 그래서 제 조카가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왜 우리 집은 같은 동네인데 왜 이러고 사냐. 10살이니까 10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궁금하다고. 순수한 궁금으로? 아니면 친구가 부러워서? 둘 다겠죠.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왜 쟤는 슈즈가 100켤레인데 왜 나는 only 2 pieces 이러는 거예요. 맞아. 어릴 때는 이제 비교 대상이 주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너무 오버를 많이 했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카분도요? 조카가 엄청 힘들어요. 뭔가 거기에 소속돼 있지만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쇼핑을 가면 막 다 블랙카드를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는 눈치 봐야 되는 300불, 30만 원밖에 못 갖고 나가니까 카드도 안 주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아마 사립에 맞아요. 들어갔을 텐데 그 역효과가 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음. 물론 옆에 있으면 좋아. 근데 특히 이제 또 어린 10대 친구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비교가 되고 끊임없이 눈치가 보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친구가 예를 들면 이래. 친구가 오늘 놀러 갈래? 라고 해서 뭐 쇼핑을 하든 뭘 하든 나름의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할 때 만약에 친구가 되게 아까 뭐 카드가 300불이라고 했죠. 친구가 캐시 300불. 캐시로 카드를 안 주지 당연히 꼬마애한테. 그러니까 그 정말 친하고 좀 성숙한 관계라면 서로 그걸 조금씩 이해해 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어릴 때 그거 같이 먹자 했는데 음식이 만약에 한 500불이 나왔어. 밥 한 끼 먹었는데 근데 이거를 너도 같이 먹어 대신에 또 거긴 또 더치페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린애들 그럴 정도의 애들은 그냥 자기가 사더라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understand 하고 그 정도로 행아웃 하면서 친한 친구는 당연히 사주는 거지. 자기가 감내를 하면서 그냥 다 어차피 케어하는 거고. 당연하죠. 물론 그게 맞겠죠. 관계 유지가 되려면. 근데 어릴 때 그런 환경에 놓이면 확실히 눈치도 안 좋을 것 같아. 난 그래서 무조건 형편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형편에 맞게 살아야 돼. 사람은. 물론 그렇다고 사촌 오빠가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건. 정말로 상위층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 헐리우드 부자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확실히 그쪽이 엄청나긴 하네요. 미국에서는 뭐 돈 있다는 얘기 못해.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뭐. 근데 미국에서도 웨딩 세레모니는 똑같다. 우리나라와 같이. 풍조는. 네. 그거는 뭐 인종을 가리지 않나요?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에이시안이건 블랙이건 화이트건 모두가 미국에서 무조건 화려하게 최고로 좋은 웨딩 장소 골라가지고. 그럼 비단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 주제를 알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그렇죠. 작게 하자. 그렇죠. 결혼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그렇죠. 라는 거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가 버젯이 500불밖에 없어. 그럼 500불 안에서 최대한 멋지게 해보자.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 외국 영화들을 보면 항상 꼭 영화에서 결혼식은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긴 저런 게 되게 일반적이고 저게 일상적인 상황인가 네. 보다라는 이제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머릿속에. 네. 왜냐하면 어릴 때 외국을 접할 기회는 매체를 통해서 주로 접하게 되니까 그렇죠. 직접 가보는 게 아닌 이상. 네네. 사람 사는 데는 진짜 다 똑같아. 우리 그 도쿄 가가지고 그 커플도 봤잖아. 엄청 화려하게 맞아요. 했잖아요. 나 되게 스페인에서.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두 분이 한 명은 교사? 교사 의사. 교사 의사였잖아. 네. 사실 되게 좋은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들었던 생각이 와, 이렇게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게 거기선 대단한 재료과 거죠. 네. 스페인도 경제가 진짜 휘청휘청한데 그게 되는 건가? 단순히 그 직업만 의사 교사라고 해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집도 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직업만 가지고는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집이 되게 부자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사진을 봤을 때 그분들은 도쿄에만 온 게 아니었거든. 진짜 전 세계를 다 여행했더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심지어 일주일 뭐 이렇게 간 게 아니야. 맞아. 한 달씩 잡고 막 전 세계를 막 여행하고.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부자가 많죠.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많아요. 저도 뭐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네네. 그쵸,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 너무 많아. 나보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는 진짜 끝이 없다라고 저도 최근에 이제 해외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해외 돌아다니면 우리처럼 놀러 나온 또 외국 친구들을 보면은 네. 걔네도 뭔가 있으니까 놀러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일푼으로 놀러 나온 사람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의 행복과 나의 이런 가치관, 나의 자존감, 그런 본질들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정말 절대로 채울 수가 없구나. 끝없는 공허만이 존재하구나, 그 앞에는. 근데 애초에 왜 남이랑 비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끝없는 욕심, 끝없는 비교, 이거는 그냥 생존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만 발전하니까. 남보다 뭔가 더 가지고 뭔가 더 잘나야 옛날부터 그게 좀 생존에 유리했었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겠죠. 어느 정도의 근데 그런 게 확실히 있겠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땔감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만약에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잘났어. 그럼 따라잡기 위해서 좀 따라잡기 노력하고,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좀 내가 잘나졌어. 그럼 좀 더 자존감을 채우고. 근데 이런 식의 자존감 채우기는 되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맞아, 많이 들거든요. 별로예요. 끝없이 다시 또 공허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공부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 그런 종류의 욕심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심지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되게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 지위, 돈이 아니면 어떤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로 표현하는데 낭만이라는 게 상실됐어요.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 돈만 보고 가지 않는 거, 다른 루트를 타는 게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항상 남들이 제 꿈을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얘기했잖아요. 제 네, 꿈. 네. 맞아요. 다 같이 잘 살자. 커뮤니스트. 역시 자신의 꿈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결혼식.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질적인 걸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파트너의 그 생각만 있다면 뭐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으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돌아간다는 게 맞나? 처음부터 그랬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좀 아니죠, 옮겨야 이제 될 그렇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쵸. 근데 그리고 바뀌게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뭐 네. 집 구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노력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평생 이래도 집 못 사고 우리가 하는 노동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약간 그래서 되게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결혼 같은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비혼주의시니까요. To be honest.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하고 네.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결혼식은 하고 싶어요. 결혼은 하기 싫은데 결혼식은 하고 싶다? 이거 이 뭔 소리야? 그렇게 결혼식이 좋다는 거죠. 아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아니 화려하지 않아요. 저도 아, 그래요? 화려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근데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등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같이 살긴 하고, 네, 근데 결혼식을 하고, 네. 그럼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남남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 사실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또 상관없고. 좀 문제긴 한데 그 전에 계약서를 써야겠죠. 잠깐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간 것 같아. 잠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의 진짜 로망은 하와이에 마우이란 섬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국 분들처럼 호텔을 딱 하나 대여를 해서 아니요. 호텔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사람들 그래도 좀 초대는 할 거 아니에요. 초대 안 해?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아무도. 딱 둘만 있고 그냥 주례 봐줄 사람 한 명? 그리고 같이 골프를 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이 마우이에 있거든요. 아하. 그럼 사실 결혼식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골프 치러 가고 싶은. 맞아요. 본인한테 결혼은 골프다. 골프기도 하고 결혼식도 같이 하고 거기서. 결혼식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골프 치고 가고 싶.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싶다고? 하는 거죠. 드레스를 입고. 그럼 드레스를 입고 이제 네. 스윙을 하는 거야? 스윙을 하는 거죠. 프로는 뭐다? 장비를 가리지 아하. 않는다. 아웃핏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그럼 우성 씨가 생각하는 결혼식은요? 저는 드림. 사실 그러니까 꿈은 꿔볼 수 있잖아 우리가. 저는 사실은 좀 야외 결혼식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원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런 데를 워너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아까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했던 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할 수 생각부터 있죠. 하게 돼. 물론 저도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면 되게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사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결혼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고 해서 그냥 결혼을 미루는 것보다는 네. 결혼식을 조금 뭐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근데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가 더 따라오겠죠. 그 사람도 과연 나와 똑같은 생각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말해보고 해야지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좀 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결혼식장 쇼부도 안 보고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난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세, 흐름, 사회적인 변화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몇 년 안으로. 아 지금도 이미 오고 있죠. 결혼식을 자기의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호텔에서 해서 내가 이 정도고. 그치. 그냥 웨딩홀에서 했다 해서 내가 이 정도고 내가 그냥 신고만 했다 해서 내가 이 정도고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딱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 계급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장소, 계급.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부합하지 않은 뭔가 행보를 보이면 그걸 굉장히 눈치를 보거나
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하는 느낌을 서로 간에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 결혼해서 뉴욕에서 직장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나는 지금까지 꿈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친구 회계 일을 하고 있고 회계사가 지금 직업이거든요. 나는 이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나의 꿈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선택한 것 같다 라는 말을 저한테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나는 너가 참 부럽다. 그 친구는 저보다 집도 훨씬 잘 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 얼마든지 자신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또 백그라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날마다 와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나 너무 물론 힘들다 할 때마다 제가 배부른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말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되게 힘들어하는 일들이 그런 고민이더라고요. 남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선택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좋아하고 정말로 내가 행복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학교도 대학원까지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네. 오히려 저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 친구는 내가 부럽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죠. 그런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 분들 아니면 뭐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좀 퍽퍽해지고 아무래도 남들 눈치 뭐 돈 이런 것만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는 시대에서 다시 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끝이 없잖아요. 채우는 물질적인 게. 끝이 없죠. 결국에는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흐름이 찾아올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다 세상 사람들 알아버리면은 그거 되는데 우리 그거 되는데 뭔데? 우리 인도 될 텐데 우리 진짜로 인도 돼. 뭐 아예 그냥 다 자연으로 돌아가. 아 다 깨닫고. 그냥 받아들여. 이 진짜 자연과 계급과 모든 게 나눠져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신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다시 태어나면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이 내 모든 전생에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라의 뜻. 지금 만족하고 되게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맞아. 다음에는 좋게 태어날 거라는 믿음. 이건 또 앞으로 이야기해볼 문제가 많네요. 네, 이거는 맞아요. 이제 시간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또 몇 시간짜리 분량이야 그거는. 네, 맞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많이 품었었어요. 실제로도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탄생? 거기에서는 Reborn? 사실 인도에서 막 아직까지 뭐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막 계급이 뒤집어지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교육을 못 사실. 받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아예 교육을 안 시키고 그 카르마. 카스 제도랑 그러니까 카르마가 존재한다고 믿죠. 지금 생에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 더 더 나게 태어났다. 나게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 거기 절대 핸드폰 안 줘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못 쓰는 거죠. 핸드폰 자체를 살 그 여유도 경제가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아마 완전 금지시킬걸요. 배우면 안 돼요. 거기는 큰일 나요.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를요? 네. 제가 여잔데? 아. 여잔데 인도를 제가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죠.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거는. 네, 저는 사실 인도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죠. 인도라는 나라를. 빈부격차가 너무나 큰 나라 중 하나니까 잘 사는데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완전히 옛날 방식대로 사는 정도로. 그리고 제가 사실 몸이 굉장히 약해서 물도 잘못 먹으면은 금방 위험하다고 하죠. 네, 거의. 하고 배도 금방 탈나고 제가 굉장히 잘 아파요. 심지어 완제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믿을 수가 없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나게 물과 음식을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제 주이치 맞나? 주이치? 그게 뭐지? 내 전담 의사? 주치의 주치의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이상 인도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의사분이 먼저 알아놓지 않을까. 네. 오늘
되게 이야기 재밌었네요. 네, 엄청 밑도 결혼식으로 끝도 없이. 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진짜로 결혼식 사상이 맞는 분과 결혼하세요. 괜히 서둘러서 결혼하시지도 말고 그 사람의 뭐 조건 때문에 결혼하시지도 말고 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당부에 그거를 드리자면 제발 결혼은 신중히, 그러니까 결혼식을 떠나서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오늘 이제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고 네. 제사를 시작하게 된 거는 서로 노비임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노비가 시작했지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도 그렇잖아. 내가 돈이 그쵸.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신라 호텔에서 하는 거잖아. 맞아요. 사실 이제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계급의 척도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내가 들어요. 신라 호텔에서 내가 이마이 한다. 그잖아.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산다. 매나 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냥 네.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전 그래도 아직도 너네 부모님 뭐 하시니? 늘 물어봐요. 아 본인이 실제로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잘해야 될 거야. 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근데 너네 부모님은 뭐 하셔? 아 본인이 뭐 하는지 안 궁금한데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죠? 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제가 지금 직업에 지금 귀천을 따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부모님을 따지는 거죠. 지금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나만의 프로텍션이니까. 아, 약간 그런 거지. 학연 지연 막 학벌 따지고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혈연이 좀 중요해요. 진짜로 저도 너무 많이 당해봐서. 또 많이 겪어 보실 수 있는 환경에 환경에서. 놓여졌었으니까. 네. 그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네. 결론은 어쨌든 행복은 남들이 평가해 줄 수 없는 거고 남들이 줄 수 없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다. 자기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결혼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진짜 허식이고 본인들만의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 멘트 클로징 하겠습니다. 남들과 다 똑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확실히 찾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랑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